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간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죠. FOMC라는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됐는데 우리가 B컷의 그 수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꺾어놨죠. 하지만 2,550선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소폭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혼자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그래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락 전환했었다가 현재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현재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목요일 주식 나방에서는요. 이제 연휴가 지난 이후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 또 어떤 섹터들을 위주로 봐야 하는지 함께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요.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살펴볼 예정이고 그중에서 배틀을 통해서 원탑 종목 꼽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교육 시간에는 특별히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죠.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그중에서도 오늘 살펴보면 좋을 QR 종목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QR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은 지금 바로 아래 QR 찍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공개가 됩니다.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탑 종목과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내셨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제 명절 지나고 다양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다양한 전략 풀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길고도 길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았던 느낌이 강한 이번 명절 연휴였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을 테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쉬어갔지만 미국 증시는 계속 열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움직였어요. 자, 근데 이 움직임 사이에서 이 우리가 기다렸던 결과치가 사실 나왔지만 양지수 모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그 내용들 풀어드리면서 이 시점에서 담아야 되는 종목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실 미국 증시야 그동안 너무 선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지가 못했었거든요.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B컷을 단행하면서 우리 증시 좀 호재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전일 미국 증시도 사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끝났죠. 이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시장이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지수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됐던 금리가 결국에는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거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팔자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모건 스탠리가 발목을 잡았어요.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공급 과잉 우려를 조금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시킨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좀 타이밍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었어요. 기존의 외국인들이 이 최근에 지수 상황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손절하면서까지 정리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봤다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라 추가적 하락까지 온다면 우리는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 기존 전저점까지 무너뜨리면서 내려가는 게 아닐까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또 하나의 추세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부터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두고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분석도 하고 어떻게 좀 따라가기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실적적인 부분이나 공급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우상향의 추세를 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단순히 어느 정도 추세에 눌림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데 주가가 따라오질 못한다면 그만큼 또 실망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참 오랜 기간 동안 걸렸어요. 2022년도 중순에 5만 원대를 찍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7월 달에 8만 원, 거의 9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 이후로부터 지금 거의 수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하나의 이 차트상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과하게 급격하게 빠질 때는 그만큼 반등도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공급적인 부분에 따른 실적 우려에 따른 주가에 대한 지금 영향이 이렇게 있는 것이라면, 실적이 완전하게 꺾인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과하게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오늘 장초반부터 시작해서 내리막길을 계속 걸었던 SK하이닉스가요,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시가 부분까지 다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점 확인을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애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단기간에 포트를 꾸리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저는 지금 여기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시 돌아가서 시장을 좀 살펴드리면요. 지금 코스피는 양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좀 팔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엔 또 다른 키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이제 주식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뜰 텐데, 그럼 외국인들이 팔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무언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나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할 매수, 어떤 업종인지, 어떤 섹터고, 어떤 종목들인지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상 시장의 상황 나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최근에 바닥도 확인했고 다시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등 우리가 또 안 노려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AI나 로봇, 그리고 기존에 왔던 뭐 친환경 에너지들 다시 한번 수급세가 붙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공략 포인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드리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시고 오늘 제가 QR 종목 가지고 나간 종목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 직접 QR코드를 통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 모멘텀이 계속 하반기에도 지속될 걸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모건 스탠리 발 악재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크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들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려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떨어져 있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오늘 저희가 이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마지막에는 히든 종목이죠. QR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QR 종목은 사실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지금 QR코드만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요. 지금 바로 오늘의 QR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간단한
중요한 전략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시황과 함께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살펴보는 종목과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는 저희가 오늘 강한 테마죠.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섹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오늘 제약바이오주인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 또 어젯밤 50bp 비컷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졌죠. 관련 섹터 오늘 강한데요. 아무래도 또 제약 기업들이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려면 또 연구 개발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관련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되면서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황제주 100만 원 선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CDMO 기업들 굉장히 강한 시세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명문제약과 바이넥스 이 두 종목 중에 원탑 종목도 직접 꼽아주실 예정인데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리스 관련주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낙태 관련 종목 또 피임약 관련 종목으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넥스의 경우에도 기관이 6일 연속 또 순매수하면서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했습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CDMO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이제 바이넥스라는 기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인식 자체가 대장주의 벽에 좀 맞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른 힘도 굉장히 잘 붙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같이 보고 싶은 종목은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명문제약. 명문제약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6일 연속 기관이 또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또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낙태, 피임약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 개의 종목들 중에 비교를 좀 놓고 보자면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사실상 잡기가 좀 까다로운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윗꼬리를 현재 달아주고 있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뭐 CDMO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약주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 여기에 따라 이 해리스 관련주까지 같이 엮인다면 그만큼 단기간에 수익도 충분히 챙겨볼 수 있는 단기 포트로 좀 꾸려기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문제약을 같이 볼 건데요. 일단 먼저 같이 바이넥스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넥스 정말로 잘 올라가요. 지금 현재 오늘만 하더라도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 현재 오늘 시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6,800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사실 꾸준하게 그런 관심을 갖던 구간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때 이후로 어느 정도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시장 영향에 따라 같이 하락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이나 전반적인 제약주의 이슈에 따라서 지지가 좀 나와주더니 여기다 따른 신고가까지 또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월봉 차트를 보면 사실상 이제 아직도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가진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는 20년도 39,40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는 61,100원에 또 현재 가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고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저항대로 보이는 3만 원 초반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점이라는 이 부담감과 어느 정도 여기에 따른 현재 시장에 따른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무리하게 따라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도 마찬가지로 올해 20년도에 보면 이때 당시 주가 11,000원대까지 저가가 대략적으로 한 4,000원대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려 한 200% 가까이 상승을 조금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또 힘도 있고 끼도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이후로부터 어느 정도 하락세에 좀 길을 걸었는데 하락되는 구간이 하락이 멈춘 구간이 정확하게 이 종목이 그동안 길게 끌고 왔던 저점 부근인 거예요. 저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적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받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또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 하단 구간에서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매집이 좀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동반이 되면서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지해주는 흐름들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1차적 상승 이미 나왔었어요. 올해 중순에 7월 달에 이미 1차적 상승이 나왔었고, 그때 당시 상승이 반납된 이후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는 어떠한 패턴이었냐? 어느 정도 매집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매집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점에서 사실상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 종목 다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눌림목으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 좀 고려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략 포인트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받쳐져 있는 현재 구간 2,450원대 1차적인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손절가를 좀 정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때 당시 장 초반에 나왔던 파동의 첫 번째 눌림 구간까지만 지켜보시는 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정한다 하더라도 대략 3% 정도 될 거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놓는다면 대략 2,700원 정도로 좀 높게 잡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늘 고점까지 보신다면 한 10% 정도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재 시점 지금 어떻게 보면 단타로 공략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단기 스윙 관점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단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느 정도 스윙 관점으로 본다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400원대 2,300원대까지의 눌림이 조금 안전하게 받쳐주고 이 구간에서 지지가 좀 형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가 잘 나온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타의 관점 2,700원보다 더 높은 가격 3,000원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차트적인 분석과 그리고 지금 뭐 생물보안법이나 해리스 관련주로서의 힘도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트를 꾸려가기에도 아깝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 따른 추가적 브리핑과 실시간 대응은 제가 여기서 다 못 해드려요. 제가 정해져 있는 시간은 대략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추가적 대응 어디서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QR코드, 제 왼쪽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자, 그 QR코드를 찍으시고 미리 제가 오늘 준비한 QR 종목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실시간 대응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명문제약 꼽아주신 이유는 해리스 관련주로까지 함께 묶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 명문제약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아래에 지금 자세한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주셨는데, 매수가 2,450원 그리고 매도가 2,700원, 여기에 2,365 손절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잘 눌려준다면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죠. 관련해서 내가 어떤 종목들 추가적인 전략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다양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의 히든 종목, 원탑 종목까지 지금 바로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QR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도 역시나 오늘 움직이는 테마와 종목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태양광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도 좀 상당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해리스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투자를 해서 해외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지금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대명에너지와 SDN 이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대명에너지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발전소
개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SDN의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을 또 제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일단 대명에너지랑 SDN 두 개의 종목을 좀 비교를 할 텐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기존의 태양광의 대장주였던 SDN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대장주 SDN 꼽아주셨고요. 오늘도 현재 4%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SDN이나 대명에너지나 최근에 또 헬스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태양광 관련주들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 살펴봤을 때는 아마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서의 1차 토론회가 있었었죠. 네. 이때 당시 토론 이후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첫 번째로 반응을 보였던 거는 SDN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태양광 종목으로서 가장 먼저 대장주로 이렇게 또 자리매김을 하면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태양광 자체의 안에도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아직도 대장주가 확실하게 가려지지는 좀 않은 모습이에요. 서로 뭐 엎치락 뒤치락 내가 어제 갔으면 오늘 다음 종목이 가는 그런 좀 약간의 변동성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엔 친환경 정책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SDN을 꼽은 이유 같이 한번 차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SDN을 차트를 좀 볼 건데요. SDN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의 자리를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도 했었고요. 1,100원대부터 2,300원대까지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을 좀 만들어냈던 그런 파동이 현재 히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낙폭을 좀 나왔지만 이때 당시 내려오면서도 꾸준하게 상승세가 있었어요. 중간중간 매집의 캔들들이 꾸준하게 있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8월 5일날 이때 당시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나왔던 이 주가 하락을 이 SDN이라는 종목은 금세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그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방어도 그렇고 주가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저평가까지 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 대비했을 때 오늘 지금 고점까지 한 15%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환된 시점이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을 보였고 어느 정도 그렇게 낙폭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추가적 갭상승도 또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분봉상의 관점에서 1570원대의 지지를 확실하게 좀 받아준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한 갭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아까 전에 제가 사실 어느 정도 봤을 때는 1650원대 좀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좀 하락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50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인 1600원대 매수가 좀 진행을 해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들은 아까처럼 명문제약처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단타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시는 게 딱 적격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1600원대에서 손절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대략 한 3% 정도로 우리가 여유롭게 손절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대략 1600원대에서 1640원대까지 손절가를 좀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때 당시만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 부담 없는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거기다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고점까지만 가더라도 사실상 10%가 넘는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일봉상 관점으로 충분히 아까 전에 봤던 고점에 대한 저항대 2,000원대 가격도 우리가 충분히 부담 없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만 올라간다 했을 때 우리가 적어도 25%에 대한 수익을 이 종목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단타 관점을 통해서 단기 스윙까지 끌고 갈 수 있는 SDN이라는 종목을 같이 봤는데 이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대응은 제가 여기서 같이 못 해드려요. 그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대명에너지를 혹시라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같이 한번 좀 봐드리는데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SDN과 엎치락 뒤치락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DN이 추가적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연휴 전날에도 힘을 썼던 종목이에요. 대략 2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갭상승을 통해서 추가적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 종목은 오늘 고점이 어디 구간일까요? 기존에 파동을 만들어놨던 고점의 저항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항대를 맞고 물량을 소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잡기에는 사실 조금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락이 나온다면 14,000원이나 15,000원대까지 추가적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뭐 친환경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도 있지만 풍력도 있고 수소나 원자력도 있어요. 대체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태양광에 집중돼서 움직일지 혹은 오늘은 또 이제 뭐 태양광 빼고도 풍력도 같이 움직였었죠. 뭐 CS-인드나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도 함께 또 움직임을 만들어냈고 장 초반에는 또 원전에 대한 이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또 원전까지 가셨잖아요. 네. 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재료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를 골고루 분산해서 담아두는 게 사실상 지금은 조금 더 대응하기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던 태양광 하나만 일축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를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 이제부터 시작하더라도 한 2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 여기 그렇다면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왼쪽에 QR코드 찍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QR 종목 만만치 않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상승도 보여줬고 조정도 좀 나왔지만 앞으로 목표가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큼은 꼭 포트에 담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포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까 봤던 1차적인 명문제약이나 2차로 봤던 SDN이나 이런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들도 꾸준하게 제가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2라운드 저희가 오늘 태양광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해리스에 대한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이 태양광 관련주들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SDN이었습니다. 오늘 SDN 관련해서 가격 전략까지 살펴주셨는데 고점 대비 현재 낙폭이 나오긴 했지만 꾸준하게 또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갭 상승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 현재 오늘 시세를 충분히 좀 주긴 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현재 지금 1,595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매수 전략을 1,600원대까지 방금 말씀을 주셨었는데 현재 지금 1,597원까지 좀 내려가서 저희가 드렸던 이제 손절가 이하인데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잡아드리면 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손절가는 조금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공략을 할 때 손절가가 없이 공략을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가 있는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에 대한 공략 방법은 단타의 관점도 있고 단기 스윙도 있고 중장기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가격대 그 전략마다 손절가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목표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손절가가 동일하게 된다면 사실상 내가 목표했던 가격 대비 손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놓치는 종목들도 있어요. 내 손절가를 딱 치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단타로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3% 정도 여유롭게 조금 열어두시고 한 1,550원대까지 좀 열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고 단기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 같은 경우는 한 곱하기 2배씩 해주시면 돼요. 뭐 단기 스윙 같은 경우는 한 5% 내지 6% 정도를 놓으시고요. 중장기 관점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봤을 때도 한 10%, 20%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봉상 자리에서 이미 하단이 지지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집 봉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길게 보는 것보다 좀 짧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아까 전에 앞서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전략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은 제가 이렇게 정해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실시간 대응 왼쪽 QR코드 찍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일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관련주들에 대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여러 테마를 골고루 담아주는 게 대응에 유리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만큼 오늘 관련 테마들 움직일 때마다 어떤 전략 잡아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구독 버튼 누르실 수가 있는데 이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그 이후로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드리는 QR코드 추월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저희가 지금 바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교육 진행한 후에 QR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나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승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73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추석 연휴 이후 오늘 가장 강한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명문제약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또 2라운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서 오늘 태양광 움직이고 있었는데 태양광 관련주에서는 대장주죠. SDN 꼽아주시면서 관련 전략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 바로 QR 종목이겠죠. 교육과 함께 진행되는 QR 종목도 역시나 오늘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교육에 이어서 QR 종목까지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챙겨왔으니까요. 지금 발빠르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관련 종목 관련해서 오늘 교육 진행해 주시죠. 우리가 사실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테마는 우리가 한 달 전에 한번 같이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한 달 전에도 제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었더라면 혹은 그때의 대장주가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제약 바이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종목까지 QR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강의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지금의 시장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주도주는 제약주예요. 제약바이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근데 뜨거운 만큼 그걸 알아둬야 돼요.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인 만큼 그만큼 신용 창구도 점점 늘어난다라는 점. 사실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용 창구가 늘어나는 종목들은 그만큼 상승폭도 가파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 누적이 과해지게 되면 반대로 뭐가 생겨요? 차익 실현이라는 게 생겨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자, 주가는 올라가면 사람의 욕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팔고 싶어 해요. 차익 실현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신용장구가 점점 덜어지는 뭐가 생겨요?
조정의 기간이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요. 8월 달 동안 신용잔고 자체가 증가하는 상위 10종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주도적으로 급부상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B2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유한양행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때 당시에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ST팜이나 시젠, 우리바이오 같은 대표적인 뭐 대마 관련주도 있을 뿐더러 제약주들도 함께 이렇게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유한양행의 주가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반대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상승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여기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본다면 첫 번째로는 뭐 아까 봤던 생물보안법에 대한 배경도 있을 것이고 뭐 해리스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력도 역시나 있을 것이고요. 기존부터 시장에서 뜨거웠던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여기에 대한 이슈도 꾸준하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른 여타 이슈가 있는 업종이라 할지어도 이만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료들을 한 번씩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 지금은 생물보안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쵸?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생물보안법을 얘기를 해드렸을 때 생물보안법 그게 뭘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자료가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생물보안법이 그때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로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이 생물보안법이 돼버렸어요. 자, 생물보안법이 뭘까? 미국 의회가 우려기업으로 선정한 중국 바이오사들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중국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미국의 중국 바이오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위탁 생산을 많이 맡깁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중국에게 이 CDMO 위탁 생산을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반대로 뭐 인도나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기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국가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인도와 유럽, 한국 등 CDMO 유탁 개발 생산의 업체가 대체안으로 거론이 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재료의 지속성은 앞으로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시장을 보시면요. 글로벌 의약품이 시장 규모 자체가 23년도에는 1,462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불과 10년이 지나면 2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까지 이 위탁 생산의 시장 자체의 구성은 중국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국이 배제가 된다면 그 배경들이 다 어떻게 가요? 아까 봤던 인도, 그쵸? 유럽, 한국 대체적으로 이 높은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수혜가.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의 주가가 뭘로 움직이고 있어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사실 이 생물보안법 전부터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료는 이게 가장 크게 좀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캔서 문샷이라는 정책을 펼쳤었어요. 이게 뭐냐면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암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정책이 없지는 않았었지만 직접적으로 정책도 펼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생물보안법이 나온 시점에서 캔서 문샷까지 다시 화두가 되면서 호재 자체가 겹호재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 바이든이 지금 여기에 캔서무시에서 기술 개발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암 환자 절반 줄이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기 진단법 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2047년까지 암 사망률을 최소 절반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봤던 생물보안법이나 캔서무샷이랑 겹쳐질 수가 있는 게 캔서무샷은 암 정복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약품을 결국에는 어디로 써요?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같이 추가적인 재료가 굉장히 힘이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실 생물보안법이나 이 아까 봤던 캔서무샷의 그 전부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뜨거웠던 비만 치료제가 있었어요.
또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비만 치료제도 계속 지금까지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던 게 우리가 사실 제약 바이오주라고 한다면 수익도 굉장히 크게 줄 수도 있지만 손실도 크게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주의 특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난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안전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떠한 종목이든 업종이든 간에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상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비만 치료제죠. 작년 글로벌 비만약 시장 자체가 9조 원대였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 2028년도에는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대비했을 때는 무려 14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28년도에는 64조 원까지 규모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따른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주가 자체들도 같이 수혜를 받겠죠.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사만 맞으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에 비만 치료제의 사용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 비만 치료제는 또 여기에 따라 사망률도 낮춘다라는 사실상 이제 불로불사의 약이 돼버린 네. 그 비만 치료제. 요즘에는 뭐 당뇨도 잡는다고 하고 비만 맞아요. 치료제도 된다고 하면서 노화까지 억제해준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크게 시세를 줬던 것 같고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총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생물보안법, 여기에다가 캔서 문샷, 그리고 그 이어서 추가적으로 비만약 시장까지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끌 만한 호재들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또 제약바이오주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최근에 또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받으면서 점점 올라갈 건데 시장은 아직까지 주도 업종이라는 게 없어요.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기존에 있던 재료들을 가진 업종이나 테마들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특성이 여기에 또 있을 수도 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자체가 사실상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근데 제약 기업들이 생각보다 재무 구조도 튼실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치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생물보안법, 뭐 비만 치료제 이거를 놓고 이걸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이슈가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같이 봐야겠죠. 아마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봤던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인데요. 아까도 살펴봤었지만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면서 바이넥스의 주가는 22,000원대에서 24,000원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한 달이 한 시간 동안 눌림이 있었지만 다시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자마자 이미 신고가를 또 쓰고 있는 위치에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 신고가의 자리는 아니어도 현재 신고가라는 부담 자체는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진입하기가 사실상 좀 까다로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해드릴 때 이 종목의 주가가 90만 원도 안 됐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때 당시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여러분들께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해본다면 중장기 투자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쁘지 않다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지금 그때 이후로부터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재무구조가 안전하면서 시가총액도 튼튼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믿고 안전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다만 고점에 대해서 돌파가 이제 나온 시점이고 이 구간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면 반드시 조정이 이제 거쳐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할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길게 끌어가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본다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자리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고점을 길게 만들어 놓고도 횡보를 좀 오래 하다가도 고점이 돌파가 되면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워낙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추세를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이때도 보면 50만 원대에서 고점 돌파되자마자 거의 90만 원, 100만 원까지 100% 이상 상승을 했던 것처럼 전 지금도 현재 시점 100만 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 상승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께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겁나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QR코드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인데 알테오젠은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예요. 맞아요. 이제. 근데 네. 이 종목은 원래 끼가 그래요. 한번 나 이제 올라가야겠다 싶으면요. 네. 100% 200%는 그냥 우습게 올라갑니다. 아니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맞아요. 벌써 시총이 한 3조 정도 차이가 맞습니다. 납니다. 무섭습니다. 사실상 이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년도 당시에 주가가요 거의 2만 원대 아래였어요. 2만 원도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대략 한 4년 만에 주가가 파동을 걸어나가면서 한 35만 원까지 10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네. 아마 지금도 보시면은 20년대 다른 거 다 팔고 알테오젠이나 사들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종목처럼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20년도, 21년도 당시에 주가가 10만 원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서 오랜 기간, 대략 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을 온전하게 다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10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가가 꾸준하게 조정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 뭐 물론 알테오젠은 사실상 저도 이제 들어가라고 못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어느 정도 튼튼하고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공략하라고는 못 하겠네요. 자, 알테오젠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QR 종목 이제 안내가 나갈 텐데요. 자, 이 QR 종목 지금 사실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QR코드 찍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앵커님께 설명 듣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종목 제약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세를 크게 주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또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바이넥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까지 살펴봤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종목은 현재 지금 너무 강한 시세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너무 고점 부근에 있어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봐야겠죠. 오늘 그 종목을 QR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한 달 전에만 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공략하셨더라도 지금 제약바이오 이렇게 강할 때 좀 든든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QR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전략들까지 저희가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받아보실 수 있게 다 준비해뒀습니다. 들어와서 받아보시고 그리고 방송 중에도 또 대표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니까요. QR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없네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볼 QR 종목은요. 의약품 생산과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피로회복, 간장해독, 고혈압 치료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사실 이 피로회복에 있어요. 이 피로회복이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피로회복제에 대한 이름만 알아도 그 종목이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0대 전통제약사 중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은요. 1품 1조까지 수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연구개발비가 1위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새로운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 기업 어떤 것인지 이슈를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사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제를 국산화 사업을 주도를 한대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이슈인데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2024년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주관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 대한 이슈 기본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요.
이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 월봉 차트를 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일봉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보시면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는 그런 어느 정도 힘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상 일봉 차트로 보면 이 종목 뭐 딱히 재미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추격해서 월봉 차트를 보죠. 그럼 아직도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해주고 있고 기존의 고점에 대한 매집봉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가 대략 15만 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 길게 끌고 가서 전략에 따라 한 100% 가까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런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직접 같이 소개를 드리는 거고, 자, 지금 그 종목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제약바이오에서 강할 수 있는 QR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전략도 라이브 방송 통해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